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휴가철에 접어든 뉴욕 증시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밤에도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7월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 예시로 이 전기차 종목들이 좋은 실적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대로 폭락하는 등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제 90%를 넘어서면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경기와 내려가는 인플레이션 가운데 어떤 리스크들이 숨어 있을지 지난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9일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3개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왔고요. 이번 행정명령은 군사정보 감시나 사이버 지원 역량에 핵심적이거나 민감하거나 이 첨단 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악용하려는 우려 국가들에 의해 제기되는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유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국을 우려 국가로 선정을 했고요. 인근에 있는 홍콩과 마카오 역시나 함께 우려 국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행정명령을 살펴드리면요. 미국 정부는 첨단 군사, 정보, 감시 및 사이버 지원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첫 번째로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와 관련된 제품들, 양자 정보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AI 시스템 같이 3가지 분야를 국가 안보 기술과 제품으로 식별했습니다. 해당 분야는 중국에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이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되고요. 미국 재무장관이 투자 금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업계 의견까지 세부적으로 청취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미중 갈등과 관련된 내용들 예정대로 3가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3%에서 2%대로 접어드는 마지막 길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먼저 보시면 7월 CPI 예상치는 전년 대비 3.3% 오르면서 6월에 3% 올랐던 것에 비했을 때 0.3%포인트 정도 조금 더 발표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7월의 근원 CPI 예상치는 전년 대비 4.8% 오르게 되면서 전월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나 식품같이 조금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가가 거의 끈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전문가들이 보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9.1% 상승을 고점으로 점차 완화됐지만 3%에서 2%대 상승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것도 2% 정도의 상승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는 휘발유 가격도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고 픽싱 트레이더들의 기대치까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메디슨 인베스트먼트의 패트릭 라이언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훨씬 빨리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에너지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서 여기에 약간 제약을 걸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미국의 경기 상황 자체는 노동시장이 강하고 높은 소비 지출을 보여주고 유가는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발표 막바지에 다루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디즈니 실적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디즈니가 이번에 2분기 순손실 4억 6천만 달러, 주당 25센트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비교를 해봤을 때 적자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기간 조정 주당 순이익은 1.03달러로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였던 95센트는 다행히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223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4% 정도 늘었지만 전망치에는 역시나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디즈니의 최대 사업부라고 볼 수 있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부문 매출은 14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망치도 하회했고 1년 전보다도 1억 달러 정도 줄어드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여주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1억 4,610만 명으로 직전 분기보다 무려 7%
10%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 전망치가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보다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고요. 가입자가 이탈하는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소식들 먼저 알아봤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